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5일 2014년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를 기준으로 GDP는 0.9% 증가했으며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5월 외환 보유액이 3,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11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4년 5월 말 외환 보유액에 따르면 5월 국내 외환 보유액은 전월보다 50억 7천만 달러 증가한 3,609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11개월 연속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는 5일 낸드플래시 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소프텍 벨라루스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텍은 북유럽 벨라루스 민스크시에 위치한 펌웨어, 웹,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아웃소싱 전문 업체로 2008년 설립 이후 낸드플래시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펌웨어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상장사가 증시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 SDS와 삼성 에버랜드의 상장 후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그룹 24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335조 5,298억 원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5%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2,000선 밑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때는 1990선도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19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역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52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급락하는 모습이죠. 연휴를 앞두고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을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이 회의 결과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정책 카드와 또 우리 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을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8시 45분에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ECB의 조치를 기정사실화하였고 투자자들은 이미 이를 선반영해 왔습니다. 유로화 하락에 베팅한 순매도 포지션이 지난 7월 이후로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요.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1.4%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회자되는 예상 정책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시한은 0.25%에서 10bp 인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ECB가 은행에게 제공하는 단기자금의 예금금리를 지금 0%에서 마이너스로 낮추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간은행들의 대출을 ECB가 인수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ECB의 자산을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이 중에서 기준금리 인하나 마이너스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직접적인 증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 약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정책으로 보이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유로화 강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ECB의 자산을 직접 늘려야 하는, 그러니까 QE 같은 정책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강하게 QE 정책이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QE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기준금리 인하 같은 좀 시장의 예상보다 약한 정책이 발표된다면은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더 시장 친화적인 코멘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런 22발 유동성 확대 정책의 효과로 선매수했다면은 지금의 시장 상황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과 같이 어떤 이벤트 앞두고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오늘장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의 주가가 흔들리는 것은 이벤트에 대응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심리가 우세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번 이벤트가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장기 추세 결정하는 것은 결국 경기 펀더멘털이고, 지금 글로벌 경기는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4분기에 미국 경기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성장 전망이 좀 하향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의 방향성 자체를 의심할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고 유로존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6개월 뒤 경제상을 나타내는 IF 글로벌 경제 전망 지표는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요. 경기 모멘텀 지표인 서프라이즈 인덱스 역시 지금 플러스 영역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 관심 가는 부분이 최근에 중국에서 그린슛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그린슛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와중에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용어인데요. 최근에 제조업 심리를 나타내는 PMI 지표가 완만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출 지표도 허위 무역에 의한 기고 효과가 제거되면서 호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의 자산 가격이 선반영에 의해서 레벨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고려한다면은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지역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일종의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경기 지표가 회복을 보이고 있다면은 동아시아 지역의 자산이 좀 더 매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조정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추세적인 측면에서 상승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25원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네, 국제외환시장과 서울외환시장의 방향성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외환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국제외환시장에서는 미달러화가 미 경제 지표의 호조를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아시아장에서 기술적인 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업체 내고와 같은 국내 수급적인 요인들을 반영하면서 달러화는 오늘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화요일 종가 대비 2원 40전이 상승한 1,025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25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020원 6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020원대에서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수세가 등장하면서 환율의 하단이 지지되고 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21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HSBC 서비스업 지표가 전월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외환시장에서 위험통화들의 약세 압력은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호주달러의 경우 중국 지표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이후 다시 반등하면서 원화의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은 열리지 않지만 내일 외환시장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서울시장이 마감한 이후에 국제외환시장의 주요 이벤트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고요. 두 번째는 다음날 발표되는 미국의 5월 고용지표입니다.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미국식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경우 유로화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원화는 최근 들어서 유로화와 움직임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유로화 반등 시에는 원화는 동반 강세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처럼 원화가 유로화와 동반 강세를 보이더라도 이러한 반등세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날 발표되는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호조로 보일 경우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의 5월 고용지표에서는 미 노동자의 임금 상승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증가할 경우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 이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재료인 만큼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주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얘기를 빼놓고는 요즘 시장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7월 15일에 새로운 삼성 SDI가 탄생한다고 하죠. 그 네. 자세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SDI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이 지금 에버랜드 상장을 한다. 그리고 SDS 상장을 한다. 그리고 그룹의 지배구조가 정비가 된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찍어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과연 어느 게 수혜주냐라는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SDI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오늘도 하겠습니다. 크게 상승하더라고요. 오늘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 자료화면, 지금 차트 화면이 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삼성그룹주 주가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종목은 4% 빠진 것도 있고, 2%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삼성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물산 같은 게 이제 2.36% 정도 올랐고요. 중공업은 그동안 많이 빠져서 올랐는데, 지금 유독 눈에 띄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입니다. 네. 이제는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가 다른 종목이 아니에요. 같은 종목이에요. 같은 종목이고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병에 대한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일부 보고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비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될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첫 번째로 자산 가치입니다. 아마도 이제 합병을 하는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 SDI를 합쳐놓은 상태에서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냐. 에버랜드 지분을 양쪽이 4%씩 갖고 있기 때문에 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삼성 에버랜드 상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그 지분 가치를 전부 합치면은 아마도 시가총액이 한 2조 7천억 정도는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산 가치는 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회사를 합쳐 놓고 보니까 합병 후에 두 회사의 현금은 한 2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약 두 회사를 합쳐 놓고 보니까 가용한 현금이 5조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신사업에 대한 속도로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보다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삼성 SDI 지분을 전량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분을 12%대에서 20% 중반대까지 올려버렸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가 홀딩스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아마도 대주주 쪽에서 필요한 자금이 한 40조 정도 필요합니다. 40조 정도의 홀딩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일단 보고요. 그렇다면 자꾸 이제 삼성전자 홀딩스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견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좀 다른 구조에서 얘네들이 그 지배 구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런 면에서는 가장 만만한 게 삼성 SDI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전자 반도체 쪽,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D램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반도체 전체 시장을 놓고 본다면 D램 시장은 시장 자체에서 그 반도체 시장에서 20%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 훨씬 시장 규모가 큰 거고요. 그쪽이 D램 시장에 비해서는 5배 정도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앞으로 그 스마트폰과 D램 시장 쪽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는 이제 성장의 한계가 노출될 거고요. 아마도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붙인다면 전자 쪽에서는 분명히 삼성 SDI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중심축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제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전지 사업이라는 거는 태양광 전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의 신수종 5대 사업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던 게 결국은 전지 사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룹의 핵심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 SDI에 올라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내로 예전에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에 무슨 효과가 있었냐면 삼성 현대 오토넷과 현대 모비스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오토넷이 합병되면서 현대 모비스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자동차 3인방이 바닥에서 거의 10배에서 13배까지 올라오는 이런 효과를 좀 보였죠. 물론 업황이 도는 것도 있지만 올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때 주가는 제대로 움직인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삼성 SDI는 지금 분명히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합병을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릴 이유가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네. 말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일단 합병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복잡한 어떤 그 두 개의 그 사업 구조를 하나로 합치면서 일단 비용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갖고 있는 유효 시설, 그러니까 지금 누구 있는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뭐 직접적인 실내가 이겁니다. 사실 이제 삼성 SDI 하면 예전에는 무슨 회사로 생각했냐면 전지 사업 쪽 전지 회사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디스플레이 쪽 회사로 본 거죠. 그래서 PDP. 근데 이미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완전히 그 회사를 뽑아 나가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PDP 라인까지도 완전히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PDP 라인에 2개 정도, 3개 정도 라인이 좀 남아 있는데 이쪽에 최소한 크랜룸 정도는 그 추가적으로 제일모직에서 투자를 안 하고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유 설비를 자본적 지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제일모직의 평경사업과 묶어서 그 자본적 지출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산업 쪽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완성 쪽이 강하다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 소재 쪽에 강한 부분이 있고요. 상당히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을 강화시키는 제일모직과 완성 쪽을 강화시키는 삼성 SDI가 합쳐지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삼성 SDI의 주요 고객층은 어디냐면 유럽 기반입니다. 근데 제일모직은 어디가 주요 고객이냐면 북미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를 잡아버린다면은 시장 규모는 상당히 키울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양사의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을 했을 때 분명히 주가를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7월 15일 날 삼성 SDI 출범하고요. 6월 27일부터 거래 정지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 SDI 기준으로 151,660원 밑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합병 결렬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67,273원입니다. 이게 이제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매수 청구권 이하로 가게 되면은 대규모 반대쪽에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던져버리게 되면은 그 물량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엄청난 합병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어떻게든지 인위적으로 기회를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기회가 좋습니다. 기회가 좋은 게 뭐냐면 삼성의 지배구조 정비를 한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명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얘네들 저평가됐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지금 계속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제일모직이나 삼성 SDI나 영업이익이 근본적으로 돌거나 업황이 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추세적 상승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나 합병을 위해서 주가를 어떻게든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상응했기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주가는 이 밑으로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어떤 의미에서 보냐면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거지 본격적인 업황이 턴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삼성 SDI 기준으로는 한 18만 원 정도, 20만 원을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한 8만 5천 원, 9만 원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됐을 때 그리고 업황이 돌았을 때 추세적으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이번 사이클은 거기 정도까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업황이 하죠. 돌아야죠. 업황이 돌아야 되는데 업황 도는 데는 분명히 우리도 다 알지만 2차 전지 업황이 아직 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쪽에서는 돌았지만 중대형 쪽에서는 아직 안 돈 거죠. 중대형이 돌려면 ESS 쪽이나 2차 전기차가 커져야 되는데 그거는 도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적이 붙어 나오는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인위적으로 땡길 수 있는 명분은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매일 2시 20분 특징주를 찾아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특징주를 낱낱이 살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에 활용할 것인가를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이 다소 이제 급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종목들이 좀 특징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날이죠. 그리고 시장의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뭐 LG생활금융 같은 경우도 10% 이상, 물론 이제 내용은 있었지만 그 정도 주가 떨어질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급락폭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 오래간만에 이 종목 가져왔습니다. OCI입니다. OCI의 급락, 자, 오늘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16만 5천 원입니다. 아주 5% 이상 장 초반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요, 급락의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예비 관세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세 예비 판정. 즉, 앞으로 향후에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OCI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중국과 대만에 상당히 이제 폴리실리콘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출 물량에 대한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상당히 큰 타격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이제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면 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이 OCI가 21만원, 즉 최고점이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그 21만원 때부터, 고점 때부터요, 외국인과 증권사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면서 기조적인 매도가 나왔고요. 반면에 투신하고 연기금은 그 매도 물량을 받아가는 매수적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 모두 다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와 외국인이 그 길을 같이 가고 투신과 연기금이 그 길을 같이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역할은 주로 투신이 많이 했었고요. 따라서 투신과 연기금이 파는 종목들은 대부분 떨어진 종목입니다. 근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외국인과 증권사가 매수를 들어온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투신은 소위 말해서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금은 굉장히 장기적인 선상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집단 중에서 자기 돈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누구냐?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증권사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아주 연기금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환율과 어떤 최근의 동향들, 파생황의 동향들을 같이 취합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증권사와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OCI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었으니까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요,
일단요, 1분기 태양광 설치가 글로벌적으로 둔화가 되었습니다. 둔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실리콘 탑티어, 즉 이제 웨카라든지 오시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가동률이 100%에 거의 육박하더라. 희한하죠. 분명히 설비 투자가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실리콘 공장은 풀가동이 되고 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또 한번 좀 체크해볼 부분이고요. 중국은 지금 올해 14년에 약 한 14기가와트를 증설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8기가와트를 태양광 설비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중국은요, 지금 대부분의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석탄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왜냐면 석탄에서 발생하는 그 지금 에너지 규모가 한 75% 가까이 되는데 중국의 석탄 매장량이요, 전 세계 한 45% 정도가 되니까 그 많은 석탄을 어쨌든 처리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일단 옮겨가기 위해서 석탄과 바로 그 다음에는 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8기가와트를 이제 태양광이 배정을 했는데 이 8기가와트가 집중된 부분이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분산 투자한다는 거죠. 분산 설비. 하면 대규모 설비가 아니라 분산 설비가 한다면 전체적인 매출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폴리실리콘 쪽이냐, 아니면 패널 쪽이냐,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누가 좀 더 수익성이 악화되냐면, 패널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패널 쪽 라인은 조금 이 중국의 어떤 이번에 태양광 설비 증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매력이 없지만, 폴리실리콘은 별로 그런 관계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에서의 어떤 과다한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요,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웨카가 최저 가격을 설정을 했습니다. 최저 가격제를 딱 제한을 하는 이런 내용을 보임에 따라서 고순도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고순도 같은 웨카하고 오시아이 두 개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 두 개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2분기의 실적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요, 영업이익은 한 465억, 순이익은 한 211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실적 대비 약 50%의 이익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분명히 기업의 개선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네요. 향후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향 어떤 대만향 수출 물량의 감소, 그렇지만 안정적인 이 판매 단가의 유지,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주식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밸류밴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밸류밴드를 보니까요, 지금 우상향 밸류밴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주가는 저점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점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지금 이러한 관세 예비 판정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내재 가치하고요, 시장의 인정 가치상의 적정 가격은요, 바로 19만 원대까지 중간 부분이 돼야 됩니다. 19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올해 계속적으로 흑자를 안정적으로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22만 원까지도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 16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재의 가격은요,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따라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예비 판정으로 인한 급락, 어찌 보면 시장의 급락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급락이니까 현 시점 가격은요,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19만원 1차 적정 가격이 올 때까지는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가치 투자, 적정한 가치 가격을 찾아가서 투자하는 매매는요, 그냥 보유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신규적으로 나는 관심을 좀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현 가격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시장의 충격 플러스 이 외적 충격, 그렇지만 크지 않는 충격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충분히 접근해도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밤 9시에는요, 제가 항상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거든요. 일요일 날 밤 9시에 저희 샘플러스로 오셔가지고요, 이번 한 주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시간 함께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접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암울합니다. 제가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요.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빠질까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너졌고요. 코스피 상황 60일선 기준으로 1980포인트 보이고요. 코스닥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520포인트가 또 한번 주봉상의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너무 빠르게 시장 대응하시다가는 지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추천주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그 관심주죠. 관심주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시장에서 안 빠집니다. 오르면 오르고 있지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소폭 하락 중이지만 매수한 가격대부터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고요. AS 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언제 오르겠습니까? 언제 오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시장은 약간 불안할 수 있다. 특히 코스닥은 6월 중순 이후다. 그리고 코스피도 이번 주 한 주간 약간 조금 다음 주 초반까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동시만기 우려감 봐야 되고 FOMC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봅니다.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요. 지금도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민하셔야 되고 수급 안 좋은 종목 사시면 작살납니다. 제가 수급 좋은 것만 추천드려서 그나마 금옷 한국타이어랑 대한항공, 광동장 이런 거 잘 버티는 거지 다른 종목 했으면은 저도 크게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대형주 보셔야 되고요. 고민 많이 하십시오. 자, 수급 100점주 보시기 전에 종목 상담도 같이 하는데요. 잠깐 좀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한국타이어, 삼성물산, 넥센타이어, SK하이닉스 할인 갖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013-3366번에 0110번 문자 주시면 상담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놓치지 마시고서 궁금하신 종목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수급이 대장이네요. 한국타이어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번 쫙 치고 올라갑니다. 제가 분명히 이 종목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주 제대로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 한 1.2%인데 장중에 2.7%까지 상승을 하다가 조금 쉬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대로 주가 흐름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치고 올라간 이후에 조정 거친 이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종목 잘 보셔야 됩니다. 수급 볼까요? 이틀 동안 강한 양매수 들어왔죠? 자, 오늘 수급 강한 양매수 또 들어오네요. 3일째입니다. 그쵸? 외인 기간 많은 물량 사준다고요. 제가 2분기 실적 기대주주들 그리고 수급 좋은 것들 추천 자주 드렸잖아요. 한국타이어 여러분 잘 가지고 가십시오.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조정 오면 매수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미 관심주로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1.5%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제 그제죠? 오전부터 말씀드렸단 말이죠.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에서 상승 분위기 정말 좋죠. 삼성물산입니다. 삼성 SDI도 오전장에 관심주로서 말씀드렸고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제 포트에 지금 삼성 SDI와 광동제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조정이 온다면 매수 사인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급은 오늘 좋습니다. 더 가요. 자, 삼성 관련주들은 연말까지 계속 조정하면서 계속 갈 겁니다. 계속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쭉쭉. 이런 모양은 안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죠. 얼마나 나갈까요? 삼성물산. 크게 볼까요? 크게 본다면 이전 고점 포인트 82,000원입니다. 많이 왔어요. 그렇죠? 많이 왔어요. 어떤 시기입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무슨 시기입니까? 고민이 되는 시기란 말이죠. 자,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세요. 왜 이걸 제가 조금 매수 사인을 안 드리냐면 이런 고점 포인트 대한 부분 라인상에 현재 거의 고점 부분 이거 새롭게 라인 그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라인을 잡아볼 때 많이 올라가는 상태란 말이죠.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죠. 여기 이게 내려오더라도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종목, 조정을 거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이용을 해보자. 이게 안 보인다면 차라리 다른 걸 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타이어주 또 나왔습니다. 넥센타이어입니다. 이것도 흐름이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습니다. 자, 넥센타이어도 어떤 그림이죠? 고점 포인트대로 라인을 이제 보자. 요런 포인트 잡히죠? 그쵸? 이 정도 포인트 고점 라인이에요. 거의 100%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맞아 떨어지는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너무 올라갔어요. 이건 여기서 이 정도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많은 경험상 나오는 겁니다. 요런 포인트 잡힌다면 이렇게 되는데 좀 고점 포인트인가요? 조금 더 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이거 잠깐 치워보고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상승 분위기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어주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 받았습니다. 기관들과 외인들의 러브콜 받았어요. 그걸 제가 놓치지 않고 추천드렸던 거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좀 참고 바랄게요. 오늘도 수급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 이 종목이 진짜 이렇게까지 잘 갈 줄이야. 네,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45,000원 정도까지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치고 올라갑니다. 네, 제가 예상이 제 판단이 미스가 났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시장에서 살만한 게 이렇게 없나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들의 좀 매도세가 강하면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계속 매수가 들어오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그냥 뭐 어떻게 막 따라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골치가 아픈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난리가 나셨겠죠. 보고 계신 분들. 좀 더 올라갈까요? 가능성이 있네요. 오늘 같은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한 것은 수급 매도세가 기관, 외인, 특히 매도세가 나온다면 쉬어갈 수도 있겠죠. 그 포인트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는 것은 제가 뭐 43,000원, 44,000원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조정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이 나옵니다. 안 나온다면 그 종목은 말도 안 되는 세력 작전주라는 소리고요. 대형주가 특히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볼게요. 마지막으로요. 하림입니다. 자, 이제 월드컵이 곧 이제 시작을 하니까 닭고기 관련주랑 뭐 맥주 관련주들의 상승이 조금 두드러졌었어요. 최근에 하림이 조금 많이 밀리고 라인상의 바닥이 보였는지 상승 분위기가 나와줍니다. 상승 분위기가 나와요. 이런 포인트들 거의 바닥 라인이라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거의 비슷하게도 맞아 떨어지죠? 분위기가 나왔어요. 상승 쪽으로의 전환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 라인 평행 하나 만들고 복사를 하시던가 이렇게 올리면
이 갭은 그래도 메울 가능성, 그리고 올라간다는 소리. 이렇게 그림은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수급적인 부분 오늘장 살펴보자면 역시나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많지는 않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잡히는 모습 보기 좋다. 그럼 상승 분위기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 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최근에 꾸준한 수급 역시나 조금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신에 많이 보지 마세요. 여기서 여기 6,9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6,900원 정도 라인까지 보신다면은 현재 구간대에서 뭐 500원 정도 오르는 거예요. 400원 정도 많이는 안 오를 겁니다. 5% 공략주가 되지 않을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이런 포인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큰 상승은 기대하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한미약품인데요. 2852님 13만원입니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60%십니다. 이거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투자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10% 투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데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10% 투자 원칙을 좀 지키시는 게 어떨까. 다음부터는요. 그럼 이게 이제 상승을 할 것이냐. 자, 한미약품은 그래도 대형, 중대형 제약사 중에 속합니다. 1조가 넘었었는데 1조 아래로 시가총액이 떨어졌네요. 지금 현재 어제 이제 그제 기준이죠. 해서 전거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588억, 1조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상승을 줄까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완전 깨고 내려갔어요. 심각합니다. 일봉이네요. 잠시만요. 주봉상으로 잠깐 볼게요. 이게 안 되지? 네,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니까 지켜야 될 라인 자체 좀 심각하게 깨고 내려갔고요. 자, 그 다음 저점 포인트 자체는 안 보여요. 네, 마땅히 바닥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서 볼 때, 크게 이탈해주면서 사실 이 포인트 깨고 내려갈 때는요, 조금 차트를 뒤로 제가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요 포인트 한 105,000원 깨고 내려갈 때는 좀 매도를 원래 손절 처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네, 이 전 저점에 대한 이탈 부분은 원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네, 깼어요. 그럼 이게 종목에 문제가 없으면은 다시 올라오겠죠. 분명히 올라오긴 하는데 그 시점에 대한 문제, 왜 지금 현재 한미약품은 어디 종목, 거래 종목임에도 코스닥의 흐름을 굉장히 좀 많이 따라가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보자면 그냥 일괄 기간 매도세가 잡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개인들의 매수가 포인트로 많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런 종목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자, 어느 기점입니까? 이 기점부터 해서 이 정도 수준부터 해서 이 위는 파란색, 이 아래는 빨간색이 많습니다. 그렇죠? 크게 바뀌었다고요. 언제부터요? 5월 중순부터 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5월 중순에 기회가 있었어요. 이 포인트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부터는 매도를 하기에도 참 애매합니다. 근데 밑에 받치는 라인이 없네요. 그게 진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매물대 보더라도 이거 보세요. 이 위에 쌓여있는 여기만 완전 두껍죠? 엄청나게 두꺼운 매물대가 잡혀 있습니다. 아래 없어요. 없어요. 깨끗합니다. 많이 없어요. 이 아래 좀 있지? 이 공백이 있어요. 공백. 치워볼게요. 이 공백이 있다고요. 공백. 그 공백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매물 자체가. 그러면은 진짜 이거를 떨어지면 할멈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좀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올라가기를 좀 기대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장도 살펴보니까 기타 법인 매수가 잡히네요. 자, 오늘장의 기타 법인 매수세 근데 최근에 많이 잡혔어요. 바닥 인식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조금 물려서 매수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희망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판단대로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언제 좋아지냐면 6월
코스피는 6월 말쯤부터 상당히 좋아진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도 코스닥 6월 중순부터입니다. 다음 주 좀 좋아질 거로, 다음 주 초는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약간 좀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포인트를 좀 참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참으셔야 돼요. 9만 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럼 수급이 들어올 때 이거 비중이 문제예요. 수급이 들어올 때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데 10%였으면 20% 늘려가지고 단가를 그냥 낮춰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13만원 60% 더 살 수가 있으십니까? 너무 많이 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수급 기타법인 쪽 매수를 좀 믿어봅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어보시고 기다려보시고 또 너무 불안하다 싶으시면 문자를 한 번 더 주셔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진짜 어떻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의 IT주처럼 완전 밀려버렸네요.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약품, 제약 관련 중에 저는 광동제약 추천드렸잖아요. 네. 조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추천드린 이유가. 시가총액은 절반 수준인데 잘 가고 있어요. 네. 9,000원대 매수했죠? 네, 잘 버티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려볼게요. 네. 안타깝지만 기다려보시고 힘내시고 지치지 마십시오. 다시 올라갈 겁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ICD를 봐드릴게요. 자, ICD가 매수가가 11,800원. 이것도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상당히 조금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인데 다른 흐름 볼까요? 여기도 최근 들어 좀 밀렸네요. 대장주격이었는데. 자, 오늘은 반등을 주네요. 9,000원 아래로 내려오니까 조금 반등을 줍니다. 문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수급적인 부분 제가 항상 체크하는 부분이죠. 수급 있나요? 보시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자, 언제 매수하셨죠? 11,800원 체크해볼게요. 설마 저는 이때 아니시죠? 이때 매수하셨나요? 이때 매수하셨으면 투자 스타일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매수 스타일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신 거예요. 이전에 매수하셨으면 이때 좀 매수하셨을까요? 이때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설마 이전에 이때 매수하셨을까요? 그때는 왜 이렇게 욕심을 내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요 정도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땐 투자 스타일 자체를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주식 계속 하시다가는 계속 손실만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매수하는 버릇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흐름을 볼 때 뭐 광동제약은 아니지만 주로 어떤 포인트에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립니까? 차트를 그려보자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갈지자 형태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추천 많이 드리죠. 그리고 언제 매수 사인 드립니까? 이때 드리는데 수급 들어올 때 추천드리잖아요. 제가 보통 거의 7, 80% 종목이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12,000원에 샀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방법 자체가 틀린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수급도 안 들어오고 있고, 자, 기관들의 지금 ICD 흐름이 오늘 장에서는 뭐 잡히진 않아요. 나오는 건 없어요. 맨 위에 건 유지테크입니다.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최근의 수급 자체는 주인이 없다. 이전에 매수하셨을 때 그 구간 자체도 살펴보자면 그때는 좀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쪽 많은 물량도 아니에요. 시가총액 얼마짜리입니까? 1,400억인데 그 당시 더 비쌌겠죠? 그런데 수급이 이런 식이 들어온다? 이렇게 간보듯이 고스란히 지금 다 최근에 나가버리고 손절 친 거예요. 반대 매매까지 걱정되네요. 조심하셔야겠죠? 대신에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네, 역시나 버티셔야 되고요. 이럴 경우 시장이 좀 좋아지면 올라오게 된다면 10,000원 정도 박스권 하단까지는 보통은 무조건 올라가요. 10,000원. 그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갈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갖고 있다가 박스권 상단 되면은 다 탈고 나오겠죠? 탈탈 털고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매수하신 분은 수익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 스타일 바꾸십시오.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일단 기다리시는데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10,000원 위로 올라갈 때 다시
문자 주세요. 그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문자가 많은데요. 제일기획 봐드릴게요. 0876님. 자, 제일기획 지금 현재 3.6% 빠지네요. 자, 제일기획은요,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나오고 있다가, 그쵸? 갑자기 좀 밀렸어요. 촥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기획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월드컵 특수 광고 이슈 같이 있고 항상 광고주들은 짝수해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실적이 좋다고요. SBS도 같이 많이 밀리고 있고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주가 금방 회복이 됩니다.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종목, 연말까지 가져가세요. 이 종목 흔들리지 마세요. 지수 영향 따라 움직이는 거지 종목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연말까지 봐보세요. 제일기획 어떻게 되나. 이 원래 차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크게 보자면 이 흐름입니다. 이거 한미약품이네요. 잠시만요. 이 큰 흐름을 타워간다고 이 친구는. 큰 흐름을 타워가고 있다고요. 약간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거.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쵸? 기다리세요. 삼성그룹주 내 파워를 믿어보십시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 큰 흐름에서 볼 때 이거 흔들렸다고 매도하실 건가요? 아니죠? 지금 계속 살아있는데. 그쵸? 가져갑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상당히 좀 많은데 죄송스럽고요. 제가 AS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관심주들 AS 좀 해드릴게요. 자, 두산인프라컴 매수가가 12,500원이고요. 현재 좀 많이 밀렸죠? 오늘 조금 밀리면서 3% 이상 급락 중입니다. 자, 로만손, 네, 역시나 마이너스 2%. 광동제약, 오늘 좀 다시 올라갑니다. 플러스 2.7% 수익 중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오전에 빠지는 듯 싶지만,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어제 추천드렸습니다. 1.5% 수익 중입니다. 자, 추천드렸던 종목들, 최근 들어 시장 흐름과 같이 움직이나요? 절대 같이 안 움직입니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왜죠? 수급이 들어오고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상태에서 추천을 드렸고 수급이 좋아 들어와서 매수 사인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자, 먼저 두산인프라컴부터 보겠습니다. 2% 정도 빠지고 있어요. 매수가 12,500원입니다. 400원 손해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손실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컴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2분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자회사 밥캣, 고양이 그림이 박혀있는 소형 굴삭기나 지게차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회사 제품이고요. 일본 소형 엔진 안 쓰고 자회사 엔진 쓰면서 실적 좋아졌습니다.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집니다. 건설주들은 건설 경기는 살아나니까. 그 포인트 보십시오. 주택 경기 지표 좋았잖아요.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고 현재 구간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큰 흐름에서 현재 구간대는 계속 바닥 포인트입니다. 잘 두고 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로만손입니다. 네, 오늘 조금 빠지고 있지만 시장 영향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흐름은 이 종목 굉장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늘 빠지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얘가 상승 가져온다. 상승한다. 그러면은 더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종목은. 그 정도로 올해 성장성 좋습니다. 자, 주얼리, 액세서리 국내 대표 주식입니다. JST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 김연아 선수는 지드래곤 모델로 있는 거 잘 아실 테고요. 송혜교 씨도 마찬가지고 좋은 모델과 함께 성장성이 있다는 거. 얼마까지 더 가겠습니까? 저는 이 종목 지금 11,500원까지 목표가 잡아놨습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시장 분위기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영향 받겠지만 잘 버티는 거 보세요. 금방 갈 거니까 여러분 역시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광동제약이에요. 자, 광동제약 오늘장 어떻게 됐습니까? 2.5%. 자, 제가 이거 지금 봤던 게 제약회사 하나에서 매물로 나온 그 드림파마라는 제약회사를 가져가려고 인수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지난 시간대 지난 화요일날 5% 급락하고 마무리했어요. 근데 5% 급락을 해도 우리 매수가보다는 위였어요. 오늘 올라갑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드림파마 인수한다고 돈 헛단 데 쓰는 것보다 그냥 현금 가져오는 게 낫습니다. 회사는 더 도움이 된다고요. 그걸로
잘 팔리는 삼다수나 옥수수염차나 광동 헛개수나 이런 거 제품도 개발해가지고 그냥 더 팔면 돼요. 비타오백도 마찬가지로 팔면 돼요. 그렇죠? 새로운 제품 개발해 쓰면 됩니다. 그러면 실적 좋겠죠? 그리고 2분기 때 실적이 잘 아시죠? 퍼펙트. 왜? 제약주인데 음료를 많이 팔아요. 덥잖아요, 여러분. 많이 팔릴 거예요. 2분기 기다려보세요. 지금 매수하기도 참 좋은 시점이에요. 네,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 볼게요. 매수가가요. 34,150원이고 현재가 34,150원입니다. 안 빠지고 있죠? 차트 보실래요? 자, 이거는 어머 사야 돼 이런 차트예요. 이거는 정말 좋은 차트예요. 안 빠지면서 버티잖아요. 걱정 없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한국타이어. 제가 방송에서 관심주로 말씀드리면 항상 증권사에서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추천 보고서가 나갑니다. 아시죠? 예. 한국타이어 코스피 200, 150 다 편입됐다는 거. 대박이죠? 13일부터 돈 들어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수익 중입니다. 아시죠? 잘 따라오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샘플러스 종목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면 방송국으로 전화하셔도 어쨌든 제가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주말 잘 쉬고 오신 다음에 월요일날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장 종료까지 6분여 시간 남았는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